짜파구리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라면과 우동을 합쳐서 라동?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AI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번역가 제이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마이크를 장만했답니다.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부터 새로운 마이크로 찍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저도 마이크를 좀 괜찮은 걸 장만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이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직업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번역가는 우리 시대까지 직업이고 이제 다음 세대들은 관심을 갖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우리 새싹들이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 유튜브까지 찾아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AI가 이렇게 뜨고 있고 번역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번역가가 어떤 직업일지 아직도 너무 궁금해하고 또 번역가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꿈을 간직하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갖고 생각해봤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AI 시대에 오히려 그에 반대하는 그런 아날로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오히려 더 강하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약간 맞물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출판 번역은 번역 중에서도 가장 아날로그한 분야거든요. 번역가 개개인의 문체, 개성 이런 게 감히 기계가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기생충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번역 있죠? 짜파구리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라면과 우동을 합쳐서 라동?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AI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되고 좀 창의성, 독창성이 중시되는 이런 거는 기계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끈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Z세대한테는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요새 텍스트 힙이 유행이잖아요. 책을 보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20대들의 독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힘입어서 이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100세 시대다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정년이 회사 그만두는 시기가 49살이라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진짜 저 같은 경우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뭐 하나요? 각자 뭐 개인 사업하나요? 다 유튜브 하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2의 직업을 내가 찾아 나서는데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을 좀 찾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조금 펼쳐 보이고 싶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번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특히 번역은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들어도 체력적으로 조금 달려도 괜찮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번역가가 되고 싶었는데 일단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직업을 했다가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예전에 미처 펼쳐 보이지 못했던 번역가라는 꿈을 지금이나마 다시 인생 제2막을 시작을 하면서 도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연령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진득하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실제로 번역가까지 데뷔를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거든요. 이제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아이들을 다 키워놨겠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계에 너무 집착하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인생을 좀 즐겨보자 이런 맥락에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 직업이 좀 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다시 또 MZ세대로 약간 돌아오는데 MZ세대들은 요새 본인이 원치 않은 일은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 부모들이 강요했던 그런 직업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의식이 좀 강해서 요구르트 매니저, 도배사 이런 직업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남들의 뭐 그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가 많이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번역가는 대표적인 프리랜서고요. 제가 예전에 북토크 했을 때도 20대 남자분이 관심을 갖고 주셔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대부분의 연령대가 30, 40대, 50대까지도 갔는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20대 남성분이라서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AI 때문에 물론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이거는 번역가뿐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직업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번역이 저는 부업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로 가져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를 내가 전업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 가져가면 또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피아노 연주라든지 뭐 요리를 굉장히 잘하다든지 그런 기술 중에 하나로 번역하는 능력도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상담하던 어떤 분은 번역 공부를 하시다가 번역가님 제가 이거를 굳이 직업으로 갖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더니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이걸 굳이 돈을 벌기 위한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서만이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취미로서의 번역도 가능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강좌를 열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생각만 하고 멈췄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나의 취미, 고상한 취미, 독서 같은 취미처럼 그렇게도 번역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 수상 이후로 출판 번역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이런 트렌드를 몰아서 출판 번역가에 대한 대우도 조금 함께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는 청소년 인력 양성 단체에서 강의 제안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는데 지금의 이 트렌드가 조금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독서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번역가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이에요. RH 코리아와 작업한 책인데 게리 바이너척이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소셜미디어 거물이죠. 그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번역가 중에는 그래도 나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덕분에 이렇게 이런 책도 번역을 하게 됐어요. 오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번역가로 자리를 잡고 싶고 책을 번역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요. 개인의 기록을 남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의 기록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묵묵히 꾸준히 자기만의 길을 쌓으면서 남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형식이 블로그가 됐든 브런치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내가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시간을 열심히 쌓아 올렸구나 그런 뿌듯함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발견이 돼서 새로운 기회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번역가로 그리고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너무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지만 나만의 길을 내가 낸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씩 기록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도 느꼈지만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번역가들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은 소수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똑똑하게 이용을 하면 정말로 내가 생각도 못했던 기회들이 나에게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일하셔서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나를 조금 더 알려서 좀 안정적으로 일하시는 번역가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직업을 선호하는 또 차세대 후배들도 더 많이 양성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동안 다른 많은 영상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하시는 건 또 제가 얘기를 안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궁금했던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